지방 출장 첫날 밤이었어요. 피곤하고 지친 몸을 침대에 눕히고 TV를 켰죠. 그러다 이상한 영상이 나왔고 그 장면에 정신이 팔린 사이 갑자기 TV가 꺼졌어요. 그리고 잠옷바람으로 내 방에 들어온 그 여자가 몸을 숙이며 티셔츠 안쪽을 드러냈을 땐 모든 감각이 그 순간 멈췄어요. 저는 본능을 억누르려 했지만 그녀가 돌아설 때 제 안의 욕망은 더 이상 방 안에만 있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은 그날 밤의 일이었죠. 제 이름은 김민수, 나이는 44이었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견기업의 영업팀 차장이라는 직함 아래 저는 십수년을 실적이라는 톱니바퀴에 맞춰 닳고 닳아 제 자신이 어떤 모양이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왔어요. 웃음은 고객 앞에서만 나오는 조건반사였고 분노는 부하 직원을 다그칠 때 쓰는 업무용 도구였죠. 아내는 제게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고 유학 간 딸아이는 학비와 용돈이 필요할 때만 정확한 액수를 담아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저는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저라는 존재의 좌표를 잃어버린 채 그저 어제와 같은 오늘을 관성으로 살아내는 기계 부품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장은 제게 일종의 도피처였죠. 익숙한 불면의 공간을 떠나 낯선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것만이 유일하게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희미한 감각을 주었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피곤했어요. 고객사 미팅도 길어졌고 저녁도 허겁지겁 먹고 나니 이미 밤 11시가 넘었더라고요. 텅 빈 위장에 우겨 넣은 국밥 한 그릇만이 그날의 유일한 위안이었죠. 내비를 찍고 간 곳은 시 외곽의 작은 모텔이었어요. 화려한 도시의 호텔보다 어쩌면 이런 적막함이 지금의 제게는 더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 낡았지만 그래도 청소는 깔끔했고 무엇보다 조용했죠. 프런트에는 여자가 혼자 있었어요. 긴 머리를 묶은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눈빛이 또렷하고 말투가 단정했어요. 제가 상대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계산적인 눈빛과는 다른 그저 무심하게 하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이었죠. 303호 쓰시면 돼요. TV, 리모컨은 침대 위에 있어요. 그녀는 사무적으로 말했지만 그 안에 이상한 온기가 있더라고요. 마치 오랜 시간 같은 자리를 지켜온 나무 같은 단단함과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방으로 올라가는 내내 묘하게 잔상이 남았어요. 씻고 나와 침대에 누우니 어쩐지 외로움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방 안에서 텅 빈 제 인생이 고스란히 비쳐 보이는 듯했어요. 무엇이든 좋으니 이 적막을 깨고 싶었죠. 리모컨을 눌러 TV를 켰는데 채널을 돌리다가 갑자기 화면에 성인 영화 비슷한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비밀번호도 안 걸려 있었고 모르겠어요. 그냥 피곤한 뇌가 그 영상에 붙잡혔어요. 욕정이라기보다는 이 지독한 공허함을 기계적인 행위로라도 잠시 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저도 모르게 이불을 들어 올리고 자기 위로를 하려던 찰나에 퍽 TV가 꺼졌어요. 꺼진 화면엔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고 민망함보다 당황이 컸죠.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짜증이 솟구쳤어요. 리모컨을 눌러도 전원선도 뺐다 꽂아도 TV는 다시 켜지지 않았어요. 이대로 잠들기엔 너무나 비참한 순간이었죠. 결국 인터폰을 들었어요. 죄송한데 TV가 꺼졌는데 안 켜져요. 지금 올라갈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잠긴 듯 했어요. 아마 자고 있었겠죠. 괜히 미안했어요.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이 사소한 심술과 민망함이 그게 그 밤의 시작일 줄은요. 노크 소리에 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옅은 비누 향이 훅 끼쳐왔죠. 헐렁한 흰 티셔츠에 짧은 반바지 그리고 맨발. 프런트에서의 단정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무방비하고 사적인 모습이었어요. 피부는 은은하게 햇볕에 그을린 빛깔이었고 티셔츠 아래로는 속옷을 입지 않은 가슴선이
움직일 때마다 살짝씩 흔들렸어요. 저는 순간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방 안으로 들어와 TV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그리고 리모컨과 전원을 번갈아 만지기 시작했죠. 저는 문을 닫고 그녀의 등 뒤에 섰어요. 갓잠에서 깬 사람 특유의 살냄새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고 끈적이게 만들었죠. 그 순간 그녀의 바지 아래로 하얀 속옷이 살짝 보였어요. TV를 살피는 일상적인 행위와 그 아래 드러난 은밀한 풍경이 부조화스럽게 느껴졌죠. 저는 숨을 삼켰어요. 정말 그 장면은 잊히질 않아요. 그러다 갑자기 TV가 켜졌어요. 지직 하는 소음과 함께 남녀의 교성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그리고 화면엔 제가 아까 보던 성인 영상의 한 장면이 고스란히 나오고 있었죠. 그녀는 순간 얼어붙었고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세상에서 가장 길고 어색한 정적이었죠. 죄송해요. 이게 왜? 그녀가 허둥대며 돌아섰는데 그 순간 제 바지 위로 솟아오른 그걸 그녀가 봐버린 거죠.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 짧은 몇 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죠. 놀람과 당황, 그리고 그 너머의 미묘한 감정이 보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말없이 리모컨을 눌러 TV를 껐어요.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가려 했죠. 이대로 그녀를 보내면 오늘 밤은 제 인생 최악의 밤으로 기록될 터였어요. 저는 그때 이성의 재질을 뿌리치고 입을 열었어요. 혹시 혼자 지내세요? 제가 물었죠. 그녀는 문 앞에 서서 등을 보인 채 대답했어요. 그 뒷모습에서 깊은 고독이 느껴졌죠. 혼자 지낸 지 오래됐어요. 그 말에 뭔가 가슴이 저릿했어요. 동병상련이었을까요? 이 여자도 저와 같은 종류의 시간을 견뎌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이 밤, 이 공간 안에서만큼은 모든 가식과 체면을 벗어 던지고 싶었죠. 저도요. 혼자 지낸 지 오래됐어요. 방금 그거 창피하지만 그냥 그쪽 보고 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녀가 돌아봤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경계심과 호기심, 수치심과 욕망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죠. 다시 조용히 말했어요. 애원하듯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담아서요. 여기 잠깐만 있어주면 안 돼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 서서 가만히 저를 바라봤죠. 그녀가 먼저 제 손등을 잡았어요. 수십 년간 비즈니스 악수로 단련된 제 손과는 다른 삶의 온기가 담긴 손이었죠. 그 따뜻함이 심장을 쿵 하고 울렸어요. 저는 천천히 그녀의 볼에 입술을 대었어요. 입술이 닿자 그녀는 가볍게 눈을 감았고 저는 더 깊게 그 입술을 마셨죠.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고 위로하는 듯한 조심스러운 탐색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포개진 채 서로의 숨을 들이마셨고 저는 손끝으로 그녀의 등을 쓸며 티셔츠 아래 허리를 감쌌어요.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뜨겁고 부드러웠어요. 속옷이 없는 가슴이 제 가슴에 닿을 때마다 둘의 호흡이 더욱 얽혔죠. 그녀의 입술은 조심스럽게 젖어 있었어요. 무언가를 오래 참고 있다가 조금씩 터뜨리는 듯한 그런 촉감이었죠. 입술이 맞닿을 때마다 그녀의 숨결이 제 턱을 간지렸고 티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가슴의 온도는 점점 뜨거워졌어요. 어쩌면 그 순간 우리는 둘 다 계산 없이 움직이는 몸의 정직함에 모든 걸 맡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녀를 침대 쪽으로 이끌었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조용히 그 위에 앉았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다리 사이에 앉았어요. 그 짧은 반바지를 손끝으로 천천히 훑으며 그녀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죠. 그녀는 작게 숨을 들이쉬었고 저는 마치 뜨거운 차를 손으로 느끼듯 조심스럽게 그녀의 살결을 더듬었어요. 그 피부는 햇살을 오래 머금은 천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손끝이 반바지 안쪽으로 스며들자 그녀는 이불을 움켜쥐었고 저는 그 안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 오직 그녀의 미세한 떨림만을 느꼈어요. 그 떨림이 그녀 역시 저만큼이나 이 순간을 원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죠. 괜찮아요? 제가 물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귓가에 가까이 속삭였어요. 그녀의 역사가 담긴 목소리로요. 혼자 지낸 지 너무 오래였어요. 그 말은 마치 제 안의 모든 제동장치를 하나씩 풀어버리는 주문 같았어요. 이 밤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고 오히려 신성하게 만드는 주문이었죠. 저는 그녀를 천천히 눕혔어요. 헐렁한 티셔츠 자락이 올라가면서 속옷 없이 눕는 그녀의 실루엣이 방 안의 은은한 스탠드 조명 아래 조각처럼 드러났죠. 인위적으로 만든 젊음이 아닌 세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몸이었어요. 가슴은 자연스럽게 퍼져 있었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저는 입술을 그녀의 목선에 대고 천천히 귓불과 어깨 그리고 그 아래로 입술의 궤적을 남겼어요. 그녀가 살아온 시간을 경배하듯 더듬었죠.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손끝은 제 등을 움켜쥐며 무언의 신호를 보냈죠. 저는 그녀의 반바지를 천천히 벗겼어요. 그녀의 다리는 햇살 아래 잠든 백사장처럼 적당히 따뜻하고 적당히 떨리고 있었어요. 속옷은 가볍게 젖어 있었고 그 위로 입김을 불어넣자 그녀는 등을 활처럼 젖혔어요. 저는 그 촉감 위에 손등을 올렸다가 다시 입술로 내려왔어요. 낯설지만 매혹적인 향이 났죠. 모든 감각이 그녀의 향기, 소리, 촉감, 맛, 그것들로 덮여 있었죠. 그녀는 말없이 제 머리를 감싸 안았고 저는 그 안에서 혀끝으로 그녀의 고독을 핥고 지우며 깊고 오래된 외로움을 천천히 지워나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불을 걷어 올리고 제 쪽으로 몸을 끌어당겼어요. 저는 옷을 벗었고 우리 둘 사이엔 이제 피부뿐이었어요. 제 몸이 그녀 위로 포개질 때 그녀는 눈을 감고 허리를 살짝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서로의 체온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마치 오래 기다려온 조각들이 정확히 맞물리는 것처럼요. 서로의 빈 곳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느낌이었죠. 움직임은 처음엔 느렸어요. 우린 서로를 느끼고 있었고 그 감각에 익숙해질 시간들을 함께 채우고 있었죠. 그녀의 숨소리는 귀를 타고 들어왔고 저는 그 숨결에 맞춰 점점 깊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언어를 몸으로 배우는 과정이었죠. 그녀는 제 어깨를 물었고 저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 밤은 그저 뜨거운 게 아니라 벅찼어요. 서로의 고독을 서로의 몸으로 채워넣는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죠. 우리는 그 후에도 몇 번이나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손끝과 입술이 수천 마디를 대신했죠. 몸을 포개하는 채 저는 그녀의 머리칼 사이로 숨을 쉬었어요. 그녀는 제 가슴 위에 얼굴을 얹고 말없이 등을 쓰다듬었죠. 밖에서는 이따금 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고 우린
그 정적 안에서 오래된 외로움 하나를 덜어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땐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젯밤의 온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저는 이불을 걷으며 웃었고 그녀도 제 쪽을 보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일어나셨어요?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천천히 제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오늘도 바쁘시죠? 그 질문은 우리의 밤이 끝났다는 현실을 상기시키는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서운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는 부드러운 선처럼 느껴졌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출장보다 그녀의 손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그 온기가 닳아버린 제 일상을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저는 그 모텔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들르게 됐어요. 출장이 없는 날에도요. 그 밤은 제게 하나의 좌표가 되었어요. 의미 없는 실적과 억지 웃음으로 점철된 삶 속에서 제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죠. 저는 아직도 그녀가 처음 들어왔던 헐렁한 티셔츠와 짧은 반바지가 떠올라요. 그리고 그 티셔츠 아래 속옷을 입지 않았던 그 여자의 부드럽고 조용한 뜨거움. 그건 지금도 제 밤의 가장 깊은 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것이 제 안에 들어와 누구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저를 다시 살아 숨쉬게 하니까요. 저는 이제 저만의 비밀스러운 온기를 가진 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